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시장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올해 내내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게 항상 이야기했지만 환율, 환율이 1,440원 뚫고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1,400원은 안 가겠죠? 이게 환율이 왜 문제일까? 되게 걱정이 되는데요. 일단 이게 너무 올라도 너무 오르는데 일단 환율은요,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겠죠? 이게 제가 불과 몇 년 전 정도 제가 한 1,050원에 달러를 1달러에 제가 바꿔놓은 게 한 3,000불 정도 있더라고요. 꿀이죠. 근데 주식을 훨씬 많이 까먹었습니다, 여러분. 3,000불 정도 있던데 지금 이게 제가 한 1,310원 정도에 바꿨거든요. 그러면 거의 이게 거의 30% 가까이. 그러면 이 말은 원화가 30% 하락했다는 거죠. 거의 30% 하락했다는 거죠. 통화라는 거는 그 나라의 주가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한국의 주가입니다. 그만큼 지금 달러가 워낙 강하다는 거고 미국 경기가 좋다는 거죠. 미국 경기가 좋은 거죠. 미국 경기는 좋고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얘들은 인플레를 수출할 수 있습니다. 얘들이 자기네들이 돈 풀어가지고 인플레가 발생하니까 이거를 수출해버리니까 전 세계가 악 소리가 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1340원까지 왔습니다. 1340원까지 왔고, 보통은 이렇게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들은 좋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일단 수요에 대한 걱정이 크기 때문에, 왜냐면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보는 거죠.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보는 거고요. 경기 침체가 오면 결국 수요가 꺾이기 때문에 수출이 좋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하게요, 일단은 환율이 이렇게 쭉 오르다가요, 여기 피크를 칩니다. 피크를 치고요, 요게 꺾일 때쯤 되면요, 수혜주들이 항상 오릅니다. 이게 오를 때는요 빠져요. 주가가 빠져요. 수출주들도 빠져요. 수출주 주가가 빠집니다. 주가가 빠지는데요, 피크를 찍고 내려올 때는 수출주들이 항상, 모르겠습니다. 누가 또 이게 틀렸네요 가져올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수출주들이 수혜를 봅니다. 이때쯤 돼. 이걸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하는 게 뭡니까? 반도체죠. 반도체입니다. 여러분 돌려 이야기해서 반도체 공부하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항상 희망 고문만 드리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한데요, 펀더멘털이 좋은데 주가가 빠지고 이 괴리가 좁혀지지 않네요. 보통은 좁혀져야 되는데, 그래도 좁혀질 시간이 올 겁니다. 그동안 계속 물렸으니까요. 끝까지 가야죠, 여러분. 지금 2분기 실적 이야기하면 귀담아 들으실 분 별로 없을 텐데요, 그래도 우리는 2분기 실적과 함께 하반기 실적 전망도, 지금 사실 전망이라는 게 의미가 없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다 널브러져 있으면 안 돼요. 정신 차리시고, 하반기 그러면 계속 펀더멘털이 괜찮을 것 같은 종목 3개 한번 제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항상 이야기하는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는 2분기 잠정 실적 나온 지 오래됐으니까요, 영업이익률이 35% 정도 나왔죠. 35% 나왔습니다. 장비 회사가 영업이익률 35%가 나왔고요. 실적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까먹으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매출 1232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439억 이 정도 나왔고, 통상적으로 그냥 2분기가 최대 실적입니다. 보통 계절적으로 보면 최대 실적이 이제 2Q 이게 제일 잘 나오는 게 맞고요, 3Q가 좀 슬로우 갑니다 원래. 그리고 4Q가 또 올라가고요. 이런 거는 글로벌 오사트 업체들의 수주 흐름 때문에 이제 이런 계절성이 나타나는 건데, 3Q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2분기에 한 100억 정도의 대손 충당이 잡힌 게 있어요. 원래 이게 받아야 될 돈인데 이게
3Q로 2월 되면서 대손 충당 잡힌 게 있는데 이게 이익으로 또 잡히겠죠. 한미반도체한테 장비값 떼먹을 수 있는 회사가 별로 없죠. 우리는 다음부터 안 주니까 독점 장비인데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회사는 왜 이익률이 이렇게 좋게 나오냐? 이 회사의 주력은 비전 플레이스먼트죠. 비전 플레이스먼트인데 이게 MSVP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 작년에 가장 큰 쾌거가 마이크로소를 국산화한 거죠. 일본 디스코 장비를 국산화한 거고, 자, 이게 원래는 원가율의 40% 비중을 차지하던 건데, 자, 우리 예전에 자동차 엔진 미쓰비시에서 사오던 것처럼 현대차가, 자, 요거를 주다가 이제 국산화하니까 이익률이 확 올라간 거죠. 원래는 한 20% 후반대 정도의 이익을 기록하다가 30% 중반대까지 올라온 거는 요거는 마이크로소의 국산화가 가장 큰 부분이고, 자, 이거는 뭐 2021년도에 일어났기 때문에 뭐 새삼스러운 건 아닌데요. 이게 MSVP가 기존에는 패키지 쪽만 하다가 요게 플립칩 BGA 쪽으로 잘 가더니 요즘에는 차량용 테이프 서브스트레이트, 자동차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기판이 진동, 내진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테이프를 가지고 이렇게 패키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를 또 자르는 MSVP까지 진출을 했고요. 최근에는 또 뭐 했습니까? 렌즈 같은 거, 렌즈 같은 글라스, 유리, 뭐 그러면 뭐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도 쓸 수가 있겠죠. 저희 여기에 들어가는 MSVP도 계속 종횡으로 확장하는 게 이 회사의 어떻게 보면 주력 사업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TSV TC 본더, 요거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HBM 쪽으로 쓰는 거죠. HBM 쪽으로 쓰는 거고, 자, 요 내용 모르시면 과거 영상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네, 설명 다 하면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 요게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이거를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죠. 누구 때문에? 엔비디아 때문에. 엔비디아가 AI용 칩, GPU 때문에 요 HBM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HBM3라고 그러죠. 네, HBM3 쪽이고, 자, 여기에 한미반도체가 장비가 납품이 스타트가 됐죠. 네, 향후 추가 수주가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향후 우리 한미반도체의 어떤 하반기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아닐까. 그리고 애플 아이폰 14 나오죠. 여기 또 이제 여기에 관련된 오사트 업체에 또 한미반도체에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반기 수주 흐름도 나쁘진 않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연간 전망치는 크게 하향 조정되는 건 없습니다. 매출 한 3,900억 정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1,34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Q가 워낙 중국 물동 영향 때문에 안 좋았기 때문에 1Q가 부진했고 2Q부터 4Q까지는 굉장히 괜찮을 거다라는 흐름인 거죠. 그렇습니다. 환율만 조금 하향 안정화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다. 자, 제가 두 번째로 깜짝 놀란 회사는요, ISC입니다. ISC고 이 회사는 테스트 소켓을 하는 회사죠. 이게 파이널 테스트라 그러죠. 파이널 테스트. 파이널 테스트에 쓰이는 소모품이죠. 소켓이라는 거는. 원래는 시스템 반도체 향이 있고 메모리 향이 따로 있죠. 따로 있었죠. 메모리는 이제 러버 타입, 실리콘 러버 타입이고요.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는 핀 타입이죠. 포구 핀 타입. 그런데 이 회사는 러버 타입을 가지고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이제 진입을 하는데 성공한 거고, 지금은 원래는 메모리 쪽 매출 비중이 더 높았는데 지금은 시스템 반도체 쪽 매출 비중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회사다. 지금은 뭐 60%, 70% 수준까지 시스템 반도체 쪽 비중이 올라온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익률이 어마어마했죠. 영업이익률이 41.4% 나왔습니다. EQ의 영업이익률이. 깜짝 놀랐죠? 네. 영업이익률로 보면 거의 넘버원인 리노공업 수준까지 많이 올라왔다. 이 정도 수준인 거고요. 실적은 2분기가 매출이 547억,
매출 나왔고 영업이익이 226억 나왔습니다. 당초 예상치보다 한 7, 80억 더 나온 거예요. 네. 그만큼 이익률이 짱짱하게 나왔다라는 게 이제 이 회사의 포인트겠습니다. 원래 뭐 리노공업하고 TSE 3사가 이제 테스트 소켓 쪽 3대 업체인데, 자, TSE는 아직 소켓 쪽에서 매출 비중이 아직 크지 않았고,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슬로우한 것 같습니다. 소켓 쪽이. 원래 올해 한 8, 90% 정도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소켓 쪽이. 작년에 한 300억 정도 됐었고, 올해 한 600억까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는데, 자, 지금은 한 450억 수준까지 할 수 있을까? 이 정도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회사는 인터페이스 보드나 프로브 카드 이런 쪽이 아직까지 더 주력이고, 뭐 자회사 연결. 그래서 최근에 보면 TSE가 약하고 ISC 쪽으로 소켓 업체들은 수급이 좀 쏠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TSE도 실력이 있는 회사니까 한번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북미 A사 쪽으로도 납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들도 있습니다. 자, 원래 올해 실적 전망치가요, ISC 같은 경우 매출 한 1,800억, 영업이익이 한 500억 정도로 추정을 했어요. 그런데 2분기에 벌써 226억을 해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상향 조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매출이 한 1,900억까지 상향 조정되고, 영업이익은 한 600억, 100억 이상 더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 더 잘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상향 조정됐습니다. 자, 세 번째 회사는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네, 중국 특수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 넥스틴입니다. 이 회사는 반도체 회로 패턴 검사 장비죠. 이걸 하는 회사고요. 이게 아주 미세한 쪽은 브라이트 필드, 약간 덜 미세한 쪽은 다크 필드. 이걸 하는 건데, 경쟁사는 글로벌 KLA라는 회사죠. 네, KLA라는 회사하고 경쟁하는 건데, 자, 우리 넥스틴이 하는 거는 다크 필드 쪽입니다. 네, 요게 한 7대 한 3, 뭐 6대 4 정도 될 거예요. 시장 비중으로 보면 이 정도 됐는데, 여기서 굉장히 잘하는 거고, 자, 중국 특수를 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요거는 미국 회사죠. 미국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21년 기준으로 보면 중국 전체 시장에서 넥스틴이 차지한 비중이 한 15%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추세로 간다면 한 25년 되면 한 40%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브라이트 필드까지 성공한다 그러면 충분히 더 업사이드가 있겠죠. 2분기 영업이익률이 52%를 기록했습니다. 소프트웨어 회사 아니고 장비 회사입니다. 이만큼 이익을 거뒀고요. 매출이 356억에 영업이익이 186억 기록했고요. 3분기 같은 경우가 지금 수주 받아놓은 잔고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380억에 영업이익이 한 200억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간으로 보면, 연간으로 22년 전망치가요, 원래 800억에 영업이익이 한 335억 정도로 봤어요. 당연히 이만큼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상향 조정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매출이 한 1060억 정도에 영업이익은 한 480억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주가는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피크아웃에 대한 걱정인 거죠. 네, 결국은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Q&A 시간입니다. 남삼현 님이 남겨주셨어요. 왜 현대차는 10년 전 가격인 30만 원보다 지금 현재 가격이 더 낮은가요? 잡주면 이해가 가는데 초우량주 현기차 주가가 왜 10년 동안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하락인가요? 또한 초우량 기업 포스코도 10년 전 최고가인 70만 원보다도 지금 현재 가격이 더 낮은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뭐 현대차, 포스코 아이템을 한번 볼게요. 여기는 자동차잖아요. 네, 자동차. 그리고 최강이죠. 일단 자동차는요, 한 10년 전의 시계바늘을 돌려볼게요. 차화정 시대.
차, 화학, 정유. 이걸 누가 다 땡겼습니까? 중국입니다. 네, 중국향 특수였죠. 중국향 특수였는데요. 그래서 베이징 현대. 중국은 다 합작사를 해야 되죠. 자, 여기가 캐파가 연 100만 대. 100만 대 캐파가 있어요. 네, 여러분. 자, 엄청 투자했죠. 중국 시장 계속 좋을 줄 알고. 상반기에 얼마 팔았을까요? 상반기 한 3만 대 팔았습니다. 3만 대 팔았고요. 하반기 엄청 열심히 하면 하반기 한 7만 대 판다 그럴게요. 네. 그러면 이제 연간으로 22년 10만 대 파는 거죠. 캐파가 100만 대인데 10만 대 팔았으면 가동률이 평균 가동률이 10%죠. 자, 여기서 얼마나 돈을 까먹겠습니까, 여러분? 중국 특수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손실로 잡혀요. 전기차 많이 팔죠. 네, 전기차 뭐 지금 미국에 엄청 잘 팔아요. 잘 하는데, 잘 해요. 이거는 이제 잘 하는데, 자, 이거 언제 다 털어낼까? 이것 때문에 주가가 못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이긴 하죠. 당시에는 정몽구 회장이 옳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지금으로 보면 틀린 의사결정을 한 거죠.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 주가가 안 좋은 거고요. 그리고 철강 같은 경우는 보통 자국 산업 성장하고 같이 갑니다. 이것도 당연히 이제 중국 특수를 많이 누리고 많이 올랐죠. 중국 특수 때문에. 그런데 중국이 SOC 투자를 대부분 다 이제 뭐 어느 정도 마무리했죠. 그리고 국산화를 하죠. 중국 내 철강 회사들 엄청 만들었죠. 레드오션화 해버렸습니다. 네, 레드오션화 해버렸죠. 그때는 주가 못 간 거예요, 여러분. 자, 지금 근데 포스코는 이따 2차 전지 이런 쪽으로 이런 비철금속 쪽으로 이제 국산화 또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미호도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뭐 시장도 꿀꿀하고 주식 쳐다보기 싫으실 텐데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제 채널로 와주셔서 영상 열심히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땀이 송글송글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니까 웃는 게 아닙니다. 웃어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정말 바닥이 다가오고 있겠죠. 네. 정말 미국 경기가 꺾여야지 이제 바닥인 건가 싶기도 합니다. 미국 경기가 버티니까. 우리 기업들도 그렇잖아요. 실적이 버티니까 아직 바닥 아니네 이런 것 같아요. 얼른 매를 맞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는데 그냥 전망이 틀렸으면 좋겠다라는 희망도 한번 가져봅니다. 어쨌든 네, 우리는 좀 더 기업에 집중해서 펀더멘탈 좋은 회사들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